화제의 사건 사고 속의 궁금증들을 바코드를 찍어서 풀어드리는 시간 사건 바코드인데요. 첫 번째 바코드 찍어주시죠. 네, 첫 번째 바코드는 질주하는 차량입니다. 휴일인 그제 오후 행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든 역방향 질주 영상 보고 오시죠.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인근 도로입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검은색 SUV 차량 보이시죠? 그런데 이 차량 잠시 뒤에요.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합니다.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있는 철제 울타리를 마구 부수면서 달려오는데요. 이 장면을 본 인도에 있던 시민들이 깜짝 놀라서 몸을 피하고요. 경찰이 차량을 세우려고 달려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53살 김모 씨가 몰던 이 차량 결국 경찰까지 따돌리고 도망갔는데요. 하마터면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남성 왜 이러는 건가요? 원래는 이 차량 운전자가 음악을 크게 틀어서 시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관이 차량 앞을 막고 내리라고 했는데도 이 50대 운전자 경찰관을 피해서 전진과 후진 위험한 운전을 반복했고요. 앞서 보신 것처럼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는 30cm 높이의 울타리를 망가뜨렸죠. 주변에 마트 직원이 파라솔까지 뽑아들고 막아섰는데 자유공원 정상까지 올라가서 차를 돌려서 도망갔습니다. 경찰이 결국 이 바닥에 떨어진 차량 번호판으로 운전자를 특정했고요. 지금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또 경찰을 도왔네요. 도주하는 차량을 막으려 했다는 시민들의 인터뷰 저희가 직접 마련을 했거든요. 듣고 오시죠.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그 굉음 같은 소리가 들리고 그 차 타이어가 타면서 스키드 마크 자국이 생기면서 그 검은 연기가 막 나는 상태였고 가드레일을 막 치고받으면서 사람들이 그 겁에 질리고 어른들도 소리 지르고 아이들도 소리 지르는 상태였었어요. 일단은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니까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저도 모르게 순식간에 서 있던 파라솔을 들고 가서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제지가 안 된 상태였었어요. 있는 분이네요. 그러네요. 엄청난 용기를 또 가지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뭔가 저 정도면요. 절대 경찰에 붙잡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사람 같거든요. 결국에는 붙잡혔나요? 네, 이제 아마 저렇게 뭐 후진과 전진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울타리를 치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 번호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차량 소유주 주소를 알았어요. 그 주소로 이제 검거하기 위해서 갔더니 차도 보이지 않고 그때까지는 이 사람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오후 한 3시경에 이 사람으로부터 경찰에 출두하겠다는 연락이 왔고요. 문자로. 그리고 이제 뒤늦게 출석을 해서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술은 먹었지만 범행 당시 이전에는 술 먹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누군가를 뭐 죽이고 싶었다. 이런 말도 하면서 횡설수설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는요. 술을 먹고 음주운전한 사실을 피하고자 저런 범행을 했거나 아니면 이분이 나이가 53세예요. 53세 먹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에서 음악을 있는 대로 크게 틀어놓는다면 사실 어떤 경우에는 온전한 정신 상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염두에 두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게 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 영상을 보고 저도 처음 드는 생각이 저 사람 왠지 술을 마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이었거든요. 특히나 저 남성이 혹시 술을 마시고 발각이 되면은 면허 취소나 또 면허 정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는 음주 쪽으로는 상당히 이 무게를 두고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음주는 현장에서 적발해가지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경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아마 탐문을 할 거예요. 탐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차량 거리라든지 블랙박스라든지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신용카드 내역 같은 거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주점 같은 데 가가지고 이 사람이 몇 시경에 와서 어떤 음식을 시켜 먹었는지 이런 거 등등도 아마 경찰이 수사를 할 겁니다. 이 부분도 수사를 경찰이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예,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횡설수설하면서 뭐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든지 이런 말을 하고 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가족들이 과거에 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면 그 구체적인 것은 진료 기록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런 이제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신질환이 있다면은 운전면허 발급이 되나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정신질환이나 뇌전증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발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신체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뭐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됐다가 면허가 발급되고 난 이후에 발병됐다면 그거는 사실 도리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사실 가족들이 컨트롤해 줘야 되죠. 원래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을 면허를 딴 이후에 만약에 네. 발생을 했다면 그 부분은 예. 가족이 함께 좀 그래야 맡아야 됩니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드네요. 경시할 때 이 적성 검사 같은 거에서도 사실 걸러내지지 않는 어렵습니다. 경우가 많아서 정신질환이 있는데도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거죠. 내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적성 검사. 맞아요. 내가 표시. 굉장히 또 그런 시스템적인 허점이 네. 있네요.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일요일 오후 5시였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자칫하면 또 큰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남성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역주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이 적용이 되는데 그거는 얼마 안 돼요. 처벌이 이렇게 차선 넘어가고 그냥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수가 있는데 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손괴인데요. 이거를 고의범이라고 봐가지고는 형법상의 손괴죄를 적용할까 아니면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종물 손괴를 적용할까 하는데 진짜 정신병력이 있었으면은 그게 고의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냥 도주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거라면 그걸 그냥 도로교통법상의 과실재물 손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이거를 혐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 사람한테 정신병력이 있는지 음주 여부를 했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과연 운전자가 정신과 진료를 받았는지, 왜 도주했는지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내야겠습니다.